안녕하세요, 해노바입니다. 8월 15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광복절입니다. 그렇다면 8월 14일은 어떤 날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8월 14일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여 이 날을 기리어보려 합니다. 평화비에는 많은 모습이 있지만 저는 이번 도쿄에서 설치되었던 평화비를 제작하였습니다. 도쿄에서 설치되었던 평화비는 기존의 다른 평화비들과는 다르게 여러 색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필라멘트의 색을 잘 활용하는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초의 평화비도 세워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분들 중 한 분인 김학순 할머니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였고, 이날의 증언은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최초의 평화비는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졌습니다. 평화비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끌려갔던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어린 소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소녀들은 강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루 평균 10명 내외에서 30명 이상의 군인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엄격히 통제하며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많은 소녀들이 성병에 걸려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다고 합니다. 24살인 저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텨내었던 그 소녀들이 슬프고도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아픈 역사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준비하며 여러 사건과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어느샌가 북받치는 감정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처럼 이런 역사에 큰 관심을 쏟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몇몇 분들의 가슴 속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새겨질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평화비는 평범한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평범한 소녀들, 그런 소녀들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였을 작가분들의 고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녀린 어깨를 상상하며 팔을 붙여주고 주름을 살려 다듬어줍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은 하지 않았고 꼼꼼히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한복의 자연스러운 주름이 정말 이쁘다고 느꼈습니다. 면을 다듬은 상의에 옷깃을 세워주고 저고리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저고리는 바닥에 눌러가며 모양을 잡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표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듬어줍니다. 만들어 두었던 저고리를 붙여줍니다. 치마를 만들어줍니다.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뼈대를 꺾어가며 세워주었습니다. 앉아있는 모양을 생각하면서 뼈대를 세워줍니다. 면을 채우고 주름을 표현하다 보면 생각보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뼈대를 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아가면서 뼈대를 세우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면을 꼼꼼히 채워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빙글빙글 돌려가며 채워주시면 꼼꼼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상의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면을 다듬어가며 주름을 표현해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리의 주름과 앉아있을 때 접히는 부분의 주름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표면의 요철을 꼼꼼히 갈아내고 하얗게 일어난 가루들을 제거해 줍니다. 상의와 하의를 합쳐주고 손을 만들어줍니다. 소녀상의 꽉 찐 두 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관절 하나까지 모두 표현해 주었습니다.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손의 표면도 한번 다듬어줍니다. 손목을 만들어서 다듬고 옷 속에 끼워줍니다.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뼈대를 세우고 면을 채웁니다. 면을 다듬어주면서 두께를 수정합니다. 까치발을 하고 있는 발을 표현해줍니다. 발가락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평화비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와 이렇게 발을 다듬을 때 가슴이 저릿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리를 붙여줍니다. 빈 곳을 채워주고 목도 만들어서 몸과 합쳐줍니다. 의자의 뼈대를 사이즈에 맞게 그려줍니다. 만들어진 뼈대를 붙여 실제 평화비의 의자와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의자는 나무 필라멘트로 제작하였습니다. 울퉁불퉁한 면을 채우고 표면을 한 번 더 다듬어줍니다. 도쿄에 설치되었던 평화비는 발그레한 볼과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파스텔로 표현했습니다. 소녀를 의자에 붙여주고 어깨에 작은 새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이번엔 조금 낡은 듯한 합판을 베이스로 사용하였습니다. 베이스에 밑그림을 그려주고 흰색 필라멘트로 나비를 만들어 가운데 붙여줍니다. 도쿄에서 전시되었던 평화비는 그림자가 따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자갈들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의자의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자갈을 붙여주고 완성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붙여줍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평화의 소녀상을 완성했습니다.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은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아픔을, 어깨 위의 새는 자유와 평화, 우리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꽉 찐 두 손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까치발을 하고 있는 맨발은 고향에 돌아와서도 편히 정착하지 못한 서름을, 할머니 영상의 그림자와 가슴의 나비는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한과 슬픔을, 마지막으로 빈 의자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빈자리이자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합니다. 평화비는 특정된 한 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소녀의 모습을 상상하여 만들어진 모습이죠. 한 분의 역사로 국한되면 많은 분들의 역사를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가슴속 한켠에 그날의 아픔을 새겨둡시다. 인간이 쓴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그날이 신문에 나서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70 다 됐어.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올 땐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로 참여를 하면은 참 깊은 곳 생각을 하면 기자면서 발길로 참여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죽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기집애가 좀 이제 장관을 상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가 못해서 관계를 못다 시키고 절대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서로 알아야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